미국의 한 건물 앞 수많은 여성들이 같은 옷차림으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꿋꿋이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한데요. 그중 한 한국인 여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미소 짓습니다. 도대체 이 건물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그레이트넥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레베카 밀러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때의 일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 제 삶과 주변 사람들의 가치관까지 바꿔놓았던 그 사건이요. 저는 변호사로 일하다가 첫째 아들 루카스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전업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뉴욕에서도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그레이트넥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곳 학부모들은 아이의 교육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SAT 준비, 과외, 수학 경시대회, 로봇공학 캠프, 논문 연구, 프로젝트까지 아이의 스펙을 쌓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였고, 부모들은 학교 선생님보다 더 아이의 학습을 챙기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학부모 네트워크가 중요했습니다. 유능한 SAT 강사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명문 사립고에 합격하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과외가 대입에서 효과적인지, 이런 정보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두 학부모들끼리 공유하며 아름아름 얻어내야 하는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고 학원 앞에서 다른 엄마들과 어울리며 정보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원 앞에서 기다리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한국 엄마들. 그레이트넥의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바람이 세게 불면 체감 온도는 훨씬 낮아집니다.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부모들은 대부분 차 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몇몇 학부모들, 특히 한국인 엄마들은 학원 앞에서 직접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보통 학원에 아이를 내려주고 끝날 시간이 되면 다시 데리러 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이들이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원 앞에서 기다리며 심지어 학원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궁금증이 생긴 저는 학원 앞에서 자주 보이는 한 학부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아들 루카스와 같은 학원을 다니는 친구 어머니 김지혜 씨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이민 온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늘 세련되고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 안 추워요? 보통 다른 부모들은 차 안에서 기다리던데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에서는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게 흔한 일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학원 앞에서 기다린다고요? 네, 대치동에서는 거의 기본이에요. 대치동이요? 그게 뭐죠? 저는 처음 듣는 단어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치동은 서울에 있는 교육 특구예요. 한국에서 교육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죠. 거기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원에 있는 동안 학원 앞에서 기다려요. 왜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나왔을 때 바로 필요한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학부모들은 단순히 아이를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학원 앞에서 기다리면서 아이가 끝나자마자 바로 학습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김지혜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바로 복습할 수 있도록 필기 내용을 정리해 준다든지 다음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책을 건네준다든지 해요. 학원 수업이 끝나면 바로 과외를 가거나 도서관에서 복습을 해야 하니까요. 저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루카스가 학원에서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습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즉각적인 서포트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치동에서는 모든 부모들이 이렇게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김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이 되면 학원 앞은 롱패딩을 입은 학부모들로 가득 차요. 그제야
저는 그녀가 늘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학원 앞을 둘러보니 그레이트넥에서도 롱패딩을 입고 서 있는 한국인 엄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따뜻한 패딩을 입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지혜 씨와 대화를 나눈 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학습을 도와준다고? 솔직히 저는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면 공부는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부모는 지원하는 역할일 뿐 학습을 직접 챙기거나 개입하는 것은 과보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지혜 씨의 설명을 듣고 보니 한국에서는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기본적인 문화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루카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엄마들처럼 학원 앞에서 루카스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날씨는 영하로 떨어졌고 차 안에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는 김지혜 씨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루카스를 기다렸습니다. 학원 앞에는 이미 몇 명의 한국인 엄마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롱패딩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노트와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나오면 바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주거나 복습할 내용을 체크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김지혜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 씨,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요.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김지혜 씨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날 저는 김지혜 씨를 따라하며 학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울코트를 입고 목도리와 장갑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위는 제 몸을 에워쌌습니다. 한국인 엄마들이 왜 롱패딩을 입는지 절실히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렇게 추위와 사투를 하던 중 루카스가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루카스, 오늘 배운 내용 중 어려웠던 거 있어? 엄마랑 정리해볼까? 루카스는 처음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았지만 곧 천천히 오늘 배운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겠구나. 처음엔 단순히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해 학원 앞에 나왔지만 점점 이 방식이 실제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저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는 롱패딩을 구매해서 입고 다른 한국인 엄마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부모 모임에서 알고 지낸 캐서린이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레베카, 너 왜 여기 서 있어? 차 안에 있지 않고? 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한국 엄마들처럼 루카스를 서포트해 보려고. 캐서린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포트? 어떻게? 아이들이 학원에서 배운 걸 바로 복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야. 학원에서 나오자마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주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하더라고. 캐서린은 흥미롭다는 듯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 역시 학원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한국식 학원 서포트 방식이 조금씩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미국 학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엄마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어느새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학원에서 나오자마자 복습을 돕는 시스템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두가 롱패딩을 입고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흔해졌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날에도 학부모들은 롱패딩을 입고 학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고 노트를 펴서 오늘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엄마들만 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레이트넥의 엄마들도 점점 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레이트넥 학부모들 사이에서
한국식 학원 서포트 방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바로 복습하면 확실히 기억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우리도 학원 앞에서 기다리면서 바로 정리해주는 게 좋겠어. 학부모들끼리의 대화 주제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원이 좋은지, 어떤 과외가 효과적인지 묻던 대화가 서포트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집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도 어느새 롱패딩을 입고 학원 앞에서 루카스를 기다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고 루카스가 학원에서 나오는 즉시 그날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들을 더 잘 서포트하기 위한 문화였지만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부모 모임에서 캐서린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레베카, 몽클레어 롱패딩 입었네? 어디서 산 거야? 응, 그냥 따뜻해서 입고 나온 건데 요즘 학원 앞에 오래 서 있다 보니까. 캐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요즘 다들 명품 패딩 입더라. 처음에는 그냥 아무 패딩이나 입었는데 이제는 브랜드도 신경 쓰는 분위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학원 앞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롱패딩을 입고 있었고 그 패딩들의 브랜드가 눈에 띄게 명품 브랜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실용성을 위해 롱패딩을 입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누가 더 좋은 패딩을 입고 있느냐가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몽클레어가 대세래. 대치동에서는 요즘 무슨 어클이 유행이라던데 우리도 그런 거 입어야 하나? 한국 엄마들은 롱패딩도 매년 새 걸로 바꾼다던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까? 저는 이 대화를 듣고 처음으로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들을 서포트하기 위해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문화였는데 어느새 누가 더 교육에 열정적인 부모인가를 보여주는 경쟁의 장이 되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학부모들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따뜻하기 위해 입은 롱패딩인데 마치 브랜드를 과시하기 위해 입은 사람처럼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몇 주 후 저는 학원 앞에서 김지혜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익숙한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고 제게 다가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레베카, 잘 지냈어요? 네. 지혜도 잘 지냈죠? 오랜만에 만난 김지혜 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 모습 마치 한국의 대치동 같은데요.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대치동 같다고요? 네. 대치동에서도 처음에는 학부모들이 아이들 서포트를 위해 학원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학부모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목적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부모가 더 우월한 입장에서 아이들의 교육에 열정적인가를 보여주려는 경쟁으로 변해요. 결국 아이들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학부모들끼리 서로를 의식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이를 더 잘 서포트하기 위해 학원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교육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김지혜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번 학원 앞의 분위기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명품 롱패딩을 입은 학부모들, 서로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확인하는 눈빛, 어떤 패딩을 입느냐가 아이를 서포트하는 부모로서의 열정을 증명하는 듯한 분위기. 어느 날 학부모들끼리 이런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만 롱패딩 안 입으면 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학부모 모임에서도 다들 명품 패딩 입고 오더라.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곳 뉴욕 그레이트넥에서도 대치동에서 벌어지는 학부모 경쟁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롱패딩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 김지혜 씨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레베카,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뭐였는지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 김지혜 씨의 말을 듣고 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 거울 속에 저는 몽클레어 롱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패딩,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그 패딩을 둘러싼 수많은 학부모들의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를 더 잘 서포트하고 싶어서 학원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는 다른 엄마들이 입는 패딩 브랜드를 신경 쓰고 있었고, 나도 모르게 학부모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는 것을 경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학원 앞에서 서 있었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패딩 브랜드에 따라 학부모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구분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루카스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루카스, 학원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거 내가 보기엔 어때? 루카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사실 나쁘진 않았어. 학원 끝나고 바로 복습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해진 것 같진 않아? 루카스는 멈칫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해진다고? 무슨 뜻이야? 저는 한숨을 쉬며 몽클레어 패딩에 소매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널 돕고 싶어서 학원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점점 다른 엄마들이 뭘 입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신경 쓰게 됐던 것 같아. 루카스는 그제야 이해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알아? 사실 학원 다니는 애들은 엄마들이 뭘 입고 있는지 신경도 안 써.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래? 응, 그냥 빨리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해. 근데 엄마들이 그러는 거 보면서 조금 신기하긴 했어. 패딩 브랜드 같은 거, 그런 게 왜 중요한지 이해가 안 갔거든. 그 순간 저는 스스로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에 신경 쓰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몽클레어 패딩이 아닌 작년에 입던 평범한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 패딩은 더 이상 최신 유행도 아니었고 고급 브랜드도 아니었지만 여전히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학원 앞에 도착했을 때 다른 학부모들은 여전히 명품 롱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몇몇 엄마들은 제가 예전 패딩을 입은 모습을 보고 미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루카스가 학원에서 나올 때까지 평소처럼 기다렸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늘 배운 거 중에 어려운 부분 있었어.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집을 꺼냈고 저는 그와 함께 학원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문득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여전히 롱패딩을 입고 서 있었고 여전히 서로의 패딩 브랜드를 은근히 신경 쓰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경쟁 속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지혜 씨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레베카, 드디어 패딩을 벗었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후로 저는 학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방식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학원 앞에서 기다리기보다는 루카스가 필요할 때만 적절히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학원 앞에서 기다리며 복습을 도왔고 어떤 날은 루카스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패딩 브랜드 같은 사소한 것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뿐만 아니라 몇몇 학부모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누가 더 열정적인 부모인가를 과시하는 경쟁에서 벗어나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김지혜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지혜 씨, 저 이제야 깨달았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서포트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김지혜 씨는 조용히 웃으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레베카, 한국에서는 교육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어떤 의미죠? 입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요. 한국에서는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선
부모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요. 단순히 학비를 대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공부할 환경을 조성하고 계획을 짜고 감정적으로도 서포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부모가 아이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부모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은 한국과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김지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고생한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밤늦게까지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시험 기간이면 부모도 밤을 새워가며 아이의 컨디션을 챙기는 것도 흔한 일이에요. 그냥 아이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모도 그 과정을 같이 겪는 거죠. 그 말을 듣자 저는 그동안 한국 학부모들이 보여줬던 행동들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대치동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과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네요. 김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고등학생이 새벽 1~2시에 학원을 끝내고 나오면 부모들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동안 바로 복습을 시키죠.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야? 이렇게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여기서는 결국 아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니까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당연히 아이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모가 곁에서 서포트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아요. 남들보다 뒤처진다고요? 네. 한국의 입시는 상대평가라서 단순히 내가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개념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 부모들도 자연스럽게 경쟁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문득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롱패딩 브랜드 경쟁이 벌어지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김지혜 씨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된 학원 서포트도 나중에는 부모들끼리 비교하고 경쟁하는 형태로 변질될 때가 많아요. 결국 한국에서 교육은 아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겨나가는 과정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루카스를 돕기 위해 학원 앞에서 기다렸지만 어느새 그 이상한 경쟁 속에 휘말려 있었던 것입니다. 패딩 브랜드, 학부모들 간의 분위기, 누가 더 열정적인 부모인가에 대한 무언의 압박.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어느새 저도 남들이 하는 방식에 맞춰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김지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지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까지 부모가 개입하는 게 정말 아이에게 좋은 걸까요? 김지혜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이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이유로 부모 자신이 먼저 지쳐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루카스를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제대로 돕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저 자신이 먼저 경쟁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김지혜 씨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레베카, 중요한 건 패딩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학원 앞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느냐도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부모가 아이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예요. 그걸 잊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깊이 공감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학부모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루카스가 가장 편안하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학원 앞에는 여전히 많은 학부모들이 롱패딩을 입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안에서 눈에 띄는 브랜드를 찾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아이를 위한 엄마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들을 존경합니다. 아이의 교육을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한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학부모의 열정이 선진국 미국을 흔들고 있네요. 한국의 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화가 항상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